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가 10년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부터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니까 아마 10여일 안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몇 표를 도둑질했는가가 나오겠죠. 지금 제야 H님이 이제 그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에 43만 2천 표 정도의 위조 투표자 수가 대부분 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이 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209만 표,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대략 90대 10으로 나누어 가진 겁니다. 2020년도 총선에 254개 전국의 선거구에서 222만 2천 표 정도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 수가 만들어져 가지고 254개 선거구에 선거구마다 대개 8천 표 정도 내외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만 하더라도 36개의 의석을 민주당이 국힘당으로부터 훔쳤지 않습니까? 2022년도 시도지사 선거 12개 시도지사 선거는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 실시됐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59만 5천 표만 조작을 해서 민주당이 대패를 하게 되죠. 민주당이 봉거진 전라남도 지사, 전북지사, 제주지사,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9만 표 이상 정도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간신히 김동연 지사가 당선된 겁니다. 김동연 지사도 본인이 어떻게 당선된지 알고 있을 겁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에 해당하는 전라도당이 과감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음을 바로 2022년도 6월 달에 시도지사 선거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여러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 방법이 도입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해서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지방선거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선거 여러분 단행된 겁니다. 여기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서울구청장 선거는 25개 구청장 자리 가운데서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해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승리하고 거기에 본인이 여러분들 본 적이 전라도인 사람이 19명이 구청장이 임명이 되고 처갓집이 여러분 전라도 출신까지 합치면 22명 정도가 구청장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부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도둑질하는 나라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224만 1000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 가지고 눈 땅 깎고 화끈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고 민주당의 수뇌부들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279만 8천 표 사전투표 조작률 20.3% 무선도 신고하니까 사전투표 100장당 20장 정도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선거를 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266만 표 위조투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국이 똑똑해서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이 된 게 아니고 바로 민주당의 사전투표 조작을 기획한 자들과 선관위 이런 공동작품으로 조국혁신당이 탄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익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완벽하게 장악이 된 상태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제야 전문가고 제야 H가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모두 7개의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이란 종로구에 나왔던 감사원장을 지냈던 양반은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 망해도 제가 싸다는 생각이 가끔 들 정도입니다. 나라 이런들 지도층을 지냈던 감사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자기 선거가 완전히 도둑질을 당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 출신들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낮고 양심 자체가 이런 마비된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부정선거 여러분들 마지막은 결국 나라가 골로 가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날에 좌파 운동을 아주 열렬하게 한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그 좌파 세력들의 본질과 실체를 잘 아는 분이 이 주동식 씨입니다. 연배가 아마 저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주동식 선생이 여러분들 이 젊은 날에 뭐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좌파 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광주 출신일 겁니다. 과거에 광주 서구갑 국힘당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한 2, 3일 전에 쓴 본인이 보는 현재 한국과 미래 한국에 대한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시각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좌파 운동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이야기야. 자기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으니까 좌파 시절에는 군부 파쇼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진영의 목표가 그리 현실적이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리 큰일 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면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이야기죠. 지금은 좌익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70, 80%는 차지한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 진짜 골로 간다는 이야기를 젊은 날 이런 좌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주동식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르다. 우파의 투쟁이 패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우선 좌파들이 정치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나도 좌파 출신이어서 잘 알지만 좌파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체제 자체를 어떻게든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향하는 체제는 역사적으로 이미 처참하게 실패로 결론이 난 체제다. 제가 늘 강조하던 이야기를 주동식 선생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동식 선생과 제가 연배가 비슷하지만 이분과 제가 걸어온 이런 삶의 궤적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한국의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젊은 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좌익운동을 해왔던 주동식 선생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파들이 투쟁에 실패하게 되면은 당신들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아냐? 완전히 체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체제가 어떤 체제인 줄 아냐? 주동식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체제는 역사적으로 이미 처참하게 실패로 결론이 난 체제다는 거죠. 나라가 경제가 망가질 것이고 외교가 망가져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될 거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주동식 선생이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저하고는 여러분들 달라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연구적으로 이런 경력을 관리해온 분이고 이반은 그냥 말로 현장에서 뭡니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20대 30대를 전부 여러분들 투입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파들이 지향하는 체제는 역사적으로 이미 처참하게 실패로 결론이 난 체제다. 그건 겁니다. 그 체제로 나라를 몰고 가겠다는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인바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주사파들은 살아온 삶의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 있기에 북한 체제의 존립이 자신들의 삶의 승포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 명성조차 주사파로서의 경력에서 연유하곤 합니다. 북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북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세력이 지금 좌파 세력이라는 것이 젊은 날 좌파 운동을 열심히 한 주동식 선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달리 체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은 특정 목표를 수십 년 동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의 이름들 자기 사람을 심어 넣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공무원 특히 대남공작 부서 일꾼들의 전문성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임기 중 가장 주력한 작업이 대한민국의 대북 공작 능력을 박살내는 것이었다. 나라가 참 엄청나게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요지의 전부가 뭡니까? 좌익 세력들이 다 이런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기다 선거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 80~90% 먹힌 겁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여러분들 정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북한과 체제의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대결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낙관하기 어렵다. 게다가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파는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했지만 정치는 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정치 내공이 빵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는 과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업으로 해온 좌익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여러분들 나라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까지 감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감옥으로 쳐넣을 수 있으니까 보통 여러분들 시민들은 얼마든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겁니다. 체제 대결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력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권 수준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부는 정치적 우열에서 판가름 난다고 본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좌우 대결이 어느 쪽 우위로 드러나고 있는지만 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 바로 중국의 존재다. 중국은 존재 자체가 반문명이고 반근대이다. 이들은 사상적 유전자가 이질적인 것과의 공존이 불가하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중화사상이다. 자기들 외에는 모두가 오랑캐다. 물론 오랑캐들과 거래도 하고 친교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전제가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란 전제가 그것이다. 힘이 못 미치면 거래하고 우회하면 힘이 되면 짓밟고 타도한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늘 동일하다. 모두가 중화로 흡수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이 작업을 거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그렇다. 중국과 접견한 모든 나라, 중국과 접촉한 모든 나라가 중국과 불편한 관계되는 배경이 이것이다. 꼭 지리적 개념만이 아니다. 중국과 접촉한 나라들이 중국과 별 문제없이 지내는 경우는 딱 하나다. 근대 외교관계의 원리인 호혜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 피지배 상하 복속 관계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을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야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힐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차라리 안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터져나오는 중국 간첩들의 정보 도둑질이나 친중 정권 수립 공작이 유독 한국에 잠잠하다는 게 뭘 뜻하는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공작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뚜렷한 반증이다. 제가 늘 주장해왔던 내용을 주동식 선생이 여러분들 시각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한다.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배경이 이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흠결이 많다고 대충 맞는 얘기일 것이다. 나도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경로를 전해 들었다. 이건 분명히 비판의 요소가 맞지만 비판과 타도는 다른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설에서 호남이 가장 여러분들 격렬하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윤통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를 가며 탄핵을 주장하던 호남,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체제 경쟁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번 투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좌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좌익의 길은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 뭐 이런 게 다 망가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동식 선생이 예리하게 여러분들 전국을 내다보는 한국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국제적으로도 왕따가 될 겁니다. 이제 이번에 CPEC 미국의 보수주의 대회